2000년대 초반 신흥시장 투자 열풍이 불면서 많은 개인들이 미차 솔로 대변되던 중국 투자 펀드에 집중 투자했다가 손실로 크게 고생한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2019년 DLF 사태, 라임 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일컬어지는 사모펀드 관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금융기관도 어쩔 수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판매 중에 간혹 불안전 판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핀테크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는 개인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웬만한 투자 전문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가끔은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저는 자기주도 자산 관리라고 부릅니다. 저금리와 100세 시대가 맞물린 지금 자기주도 자산 관리를 통해 노후를 대비한다면 아름다운 은퇴 후의 삶을 누리면서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서의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기주도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복리의 힘을 믿고 장기 투자합니다. 둘째, 중도에 인출하지 않습니다. 셋째, 세금 효율을 최대한 높입니다. 넷째, 적정한 리스크를 감수해서 수익률을 높입니다. 다섯째, 효과적인 분산 투자로 투자 손실의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핵심 투자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이용합니다. 김땡땡 씨는 현재 30세로 올해 회사에 취직한 신입사원입니다. 김땡땡 씨가 다니는 땡땡 주식회사는 평균적인 중소기업으로 신입사원의 초봉은 2,730만 원입니다. 땡땡 주식회사의 퇴직연금은 DC형으로 투자 대상을 김땡땡 씨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김땡땡 씨가 땡땡 주식회사를 55세까지 다닐 경우 34세에 주임이 되어 연봉은 3,382만 원이 되며 38세의 대리로 4,024만 원, 42세의 과장으로 5,014만 원, 46세의 차장으로 5,933만 원, 50세 부장으로 7,682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되며 진급을 하지 않는 해에는 연봉이 3% 인상됩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은 복리의 힘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퇴직연금을 통해 복리의 힘을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저축 상품들은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고 중도 인출이 쉽기 때문입니다. 김땡땡 씨가 55세까지 근무하면서 한 번도 중도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적으로 운용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연평균 2%를 기록한다면 55세에는 약 1억 4천만 원의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만약 위험을 약간 감수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연평균 4%로 상승시킨다면 55세에는 약 1억 7,600만 원의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2%의 수익률 상승이 복리 효과를 통해 만기 금액을 26%나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은 중도에 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리 효과는 중도 인출을 할 경우 크게 감소합니다.
김땡땡 씨가 55세까지 근무하면서 매 5년마다 자동차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중도 인출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연평균 4%를 기록한다면 55세에 적립되는 퇴직금은 약 1억 900만 원으로 4천만 원의 중도 인출은 최종 적립금액을 6,700만 원, 즉 38%나 감소시키게 됩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택 마련, 결혼, 육아, 교육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금 소요에 대비해서 목적 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을 따로 마련하고 은퇴자금은 최종 보루로서 끝까지 인출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주도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은 세금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의 과정에서 세금은 자산 관리의 최대 적 중의 하나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만기 재투자할 때나 교체 매매를 할 때마다 상당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가 절감되는 투자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동시에 일정 투자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해서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들을 지정하고 있어 이러한 상품들을 최대 한도까지 활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수익 4%로 55세까지 운용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절세계좌를 이용해 전액 면세로 운용된 경우 약 1억 7,600만 원이 되지만 절세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세후 수익률은 3.4%가 되어 적립금은 약 1억 6,400만 원이 되어 1,200만 원, 즉 7% 감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기주도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은 적정한 리스크를 감수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를 하실 때 너무나도 보수적인 자산관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원금 손실을 두려워하시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면 자산 증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적정한 리스크를 감소한다면 복리의 힘은 여러분의 자산을 극적으로 증대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전기예금을 이용해 연수익률 2%로 55세까지 운용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1억 4천만 원이 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적정한 리스크를 감소하는 것을 통해 연 7%의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적립금은 약 2억 5,600만 원이 되며 1억 1,600만 원, 즉 83%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기주도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은 효과적인 분산 투자로 투자 손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고 자산군 내에서도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 투자하며 다양한 시장, 국가, 통화에 걸쳐 분산 투자에서 홈 바이어스를 피합니다. 홈 바이어스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인데 간단히 말해 친숙한 자산, 즉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행동 편향을 말합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분산 투자합니다. 투자해야 할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꾸준히 쌓아 올린다면 위험은 줄어들고 수익은 장기간에 걸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적정한 리스크 감수를 통해 연 7%의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적립금은 약 2억 5,600만 원이 되지만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10년마다 마이너스 2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 적립금은 약 1억 8천만 원이 되어 7,600만 원, 즉 30% 감소하게 됩니다.